인생은 나를 위해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인생은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 걸어가는 여행이에요. 이 여행에서 우리 모두는 자기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생은 왜 나를 위해 독하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 좀 더 강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따라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죠.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드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내면의 평화가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각종 도전과 갈등을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건 결국 우리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너의 생각이 너의 주인이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너는 그것이 된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생은 나를 위해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처음 이야기할 사례는 정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훈 씨는 과거에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자신은 늘 불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훈 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자신을 위해 살기로 한 것이죠. 이 결심이 정훈 씨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고 그의 삶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훈 씨는 자신의 새로운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취미 활동을 늘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정훈 씨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훈 씨의 삶은 자신의 생각이 바뀌면서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위해 독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가끔은 자신을 위해 독하게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당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빛의 방향이 결정되듯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인생 경로를 밝히는 빛이 됩니다. 마음속에 긍정의 씨앗을 심으면 생각의 정원에서 행복의 꽃이 피어납니다.
부정적인 잡초를 뽑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생각이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맑고 투명한 물결로 삶의 모든 장애물을 부드럽게 헤쳐나가게 합니다. 생각은 조각가이고 당신의 인생은 미완성의 돌입니다. 조각가의 손길에 따라 돌은 원하는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운명을 조각하니 어떤 모습을 선택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삶은 변화하는 것이다.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생에서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때로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생은 나를 위해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와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제를 통해 변화를 용기 있게 받아들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 씨는 몇 년 전 큰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삶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것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고 처음에는 자신의 가치도 잃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 씨는 이 변화를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할 기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카페 일은 전혀 경험이 없었지만 민수 씨는 새로운 시작에 흥미를 느꼈고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카페는 점차 단골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고 민수 씨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민수 씨는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었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독하게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에 도전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은 창밖을 지나가는 풍경처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창문을 열고 새로운 공기를 맞이하듯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자연에 새 생명을 불어넣듯 우리 삶의 변화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겨울이 봄을 만나듯 고통의 끝은 새로운 행복의 시작입니다. 애벌레가 고치를 벗고 나비가 되듯 우리도 변화를 통해 고통의 제한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당신을 더 아름답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길을 찾듯 우리 삶의 변화도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고통의 바위를 피해 흘러가는 강물처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셋째, 가장 큰 힘은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다. 인생에서 진정한 힘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신을 제어하는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영희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영희 씨는 한때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 생활 속에서 자주 화를 내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영희 씨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큰 실망을 하고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영희 씨는 명상과 요가를 시작했고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조절하기 위해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습관을 바꾸기 어려웠지만 영희 씨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제어하는 힘을 기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결과는 매우 값집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충족감 있는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제력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키우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위해 독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마스터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생의 배는 끊임없는 바다 위를 항해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은 자신의 손에 쥐어진 방향타를 조종하는 능력입니다. 내면의 힘으로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풍부한 정원과 같습니다. 가장 큰 힘은 그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관리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삶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처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브러쉬를 통제함으로써 원하는 작품을 완성하십시오. 인생이라는 대리석을 조각하는 조각가처럼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은 끈을 잡는 손과 같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끈을 움직여 완벽한 조각을 이루십시오. 넷째, 내면의 평화를 찾는 자만이 진정으로 타인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 여러 길을 탐색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바깥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자만이 다른 이들과도 진정으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진 씨는 과거에 많은 대인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터에서는 동료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집에서는 가족과의 소통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진 씨는 항상 타인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친구의 권유로 명상을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수진 씨는 자신의 감정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원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로 그녀는 자신의 불안과 분노가 대부분 자신의 내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 감정들을 조절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얻기 시작한 수진 씨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도 점점 개선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갈등이 줄어들었고, 집에서는 가족과 더욱 소통이 원활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타인을 대할 때 더 이해심 많고 차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진정한 평화는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제어하고 내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외부 세계와의 평화로운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씨의 경우처럼 내면의 평화를 통해 자신의 삶과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잘 가꾼 정원처럼 관리하십시오. 내면의 평화로 가득 찬 정원은 타인과의 만남에서도 평화의 향기를 퍼뜨립니다. 마음이 맑은 거울과 같다면 그대와 만나는 모든 사람도 그 맑은 반사를 통해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조용한 호수처럼 평온할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 평화가 잔잔한 물결로 퍼져나갑니다. 내면이 조화로운 오케스트라처럼 조율되어 있을 때 그 음악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와 안정을 선사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 좀 더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건 정말 중요해요. 이 평화가 우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니까요.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는 게 그냥 조용히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잘 아는 것, 감정을 잘 다루는 것에서 시작되죠. 이런 평화가 있으면 일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문제들, 심지어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조차도 더 잘 대처할 수 있어요. 인생을 용감하게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건 남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면의 평화가 우리를 도와서 주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결국 우리 모두가 자기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을 직접 실행에 옮겨야 해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자신도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평화를 찾고 그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 보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생은 나를 위해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인생은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 걸어가는 여행이에요. 이 여행에서 우리 모두는 자기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생은 왜 나를 위해 독하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 좀 더 강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따라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죠.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드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내면의 평화가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각종 도전과 갈등을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건 결국 우리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너의 생각이 너의 주인이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너는 그것이 된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생은 나를 위해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처음 이야기할 사례는 정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훈 씨는 과거에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자신은 늘 불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훈 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자신을 위해 살기로 한 것이죠. 이 결심이 정훈 씨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고 그의 삶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훈 씨는 자신의 새로운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취미 활동을 늘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정훈 씨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훈 씨의 삶은 자신의 생각이 바뀌면서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위해 독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가끔은 자신을 위해 독하게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당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빛의 방향이 결정되듯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인생 경로를 밝히는 빛이 됩니다. 마음속에 긍정의 씨앗을 심으면 생각의 정원에서 행복의 꽃이 피어납니다. 부정적인 잡초를 뽑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생각이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맑고 투명한 물결로 삶의 모든 장애물을 부드럽게 헤쳐나가게 합니다. 생각은 조각가이고 당신의 인생은 미완성의 돌입니다. 조각가의 손길에 따라 돌은 원하는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운명을 조각하니 어떤 모습을 선택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삶은 변화하는 것이다.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생에서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때로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생은 나를 위해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와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제를 통해 변화를 용기 있게 받아들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 씨는 몇 년 전 큰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삶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것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고 처음에는 자신의 가치도 잃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 씨는 이 변화를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할 기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카페 일은 전혀 경험이 없었지만 민수 씨는 새로운 시작에 흥미를 느꼈고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카페는 점차 단골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고 민수 씨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민수 씨는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었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독하게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에 도전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은 창밖을 지나가는 풍경처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창문을 열고 새로운 공기를 맞이하듯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자연에 새 생명을 불어넣듯 우리 삶의 변화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겨울이 봄을 만나듯 고통의 끝은 새로운 행복의 시작입니다. 애벌레가 고치를 벗고 나비가 되듯 우리도 변화를 통해 고통의 제한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당신을 더 아름답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길을 찾듯 우리 삶의 변화도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고통의 바위를 피해 흘러가는 강물처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셋째, 가장 큰 힘은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다. 인생에서 진정한 힘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신을 제어하는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영희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영희 씨는 한때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 생활 속에서 자주 화를 내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영희 씨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큰 실망을 하고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영희 씨는 명상과 요가를 시작했고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조절하기 위해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습관을 바꾸기 어려웠지만 영희 씨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제어하는 힘을 기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결과는 매우 값집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충족감 있는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제력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키우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위해 독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마스터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생의 배는 끊임없는 바다 위를 항해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은 자신의 손에 쥐어진 방향타를 조종하는 능력입니다. 내면의 힘으로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풍부한 정원과 같습니다. 가장 큰 힘은 그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관리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삶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처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브러쉬를 통제함으로써 원하는 작품을 완성하십시오. 인생이라는 대리석을 조각하는 조각가처럼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은 끈을 잡는 손과 같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끈을 움직여 완벽한 조각을 이루십시오. 넷째, 내면의 평화를 찾는 자만이 진정으로 타인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 여러 길을 탐색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바깥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자만이 다른 이들과도 진정으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진 씨는 과거에 많은 대인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터에서는 동료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집에서는 가족과의 소통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진 씨는 항상 타인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친구의 권유로 명상을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수진 씨는 자신의 감정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원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로 그녀는 자신의 불안과 분노가 대부분 자신의 내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 감정들을 조절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얻기 시작한 수진 씨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도 점점 개선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갈등이 줄어들었고, 집에서는 가족과 더욱 소통이 원활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타인을 대할 때 더 이해심 많고 차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진정한 평화는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제어하고 내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외부 세계와의 평화로운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씨의 경우처럼 내면의 평화를 통해 자신의 삶과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잘 가꾼 정원처럼 관리하십시오. 내면의 평화로 가득 찬 정원은 타인과의 만남에서도 평화의 향기를 퍼뜨립니다. 마음이 맑은 거울과 같다면 그대와 만나는 모든 사람도 그 맑은 반사를 통해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조용한 호수처럼 평온할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 평화가 잔잔한 물결로 퍼져나갑니다. 내면이 조화로운 오케스트라처럼 조율되어 있을 때 그 음악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와 안정을 선사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 좀 더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건 정말 중요해요. 이 평화가 우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니까요.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는 게 그냥 조용히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잘 아는 것, 감정을 잘 다루는 것에서 시작되죠.
이런 평화가 있으면 일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문제들, 심지어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조차도 더 잘 대처할 수 있어요. 인생을 용감하게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건 남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면의 평화가 우리를 도와서 주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결국 우리 모두가 자기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을 직접 실행에 옮겨야 해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자신도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평화를 찾고 그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 보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생은 나를 위해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인생은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 걸어가는 여행이에요. 이 여행에서 우리 모두는 자기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생은 왜 나를 위해 독하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 좀 더 강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따라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죠.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드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내면의 평화가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각종 도전과 갈등을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건 결국 우리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너의 생각이 너의 주인이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너는 그것이 된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생은 나를 위해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처음 이야기할 사례는 정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훈 씨는 과거에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자신은 늘 불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훈 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자신을 위해 살기로 한 것이죠. 이 결심이 정훈 씨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고 그의 삶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훈 씨는 자신의 새로운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취미 활동을 늘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정훈 씨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훈 씨의 삶은 자신의 생각이 바뀌면서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위해 독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가끔은 자신을 위해 독하게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당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빛의 방향이 결정되듯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인생 경로를 밝히는 빛이 됩니다. 마음속에 긍정의 씨앗을 심으면 생각의 정원에서 행복의 꽃이 피어납니다. 부정적인 잡초를 뽑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생각이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맑고 투명한 물결로 삶의 모든 장애물을 부드럽게 헤쳐나가게 합니다. 생각은 조각가이고 당신의 인생은 미완성의 돌입니다. 조각가의 손길에 따라 돌은 원하는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운명을 조각하니 어떤 모습을 선택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삶은 변화하는 것이다.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생에서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때로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생은 나를 위해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와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제를 통해 변화를 용기 있게 받아들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 씨는 몇 년 전 큰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삶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것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고 처음에는 자신의 가치도 잃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 씨는 이 변화를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할 기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카페 일은 전혀 경험이 없었지만 민수 씨는 새로운 시작에 흥미를 느꼈고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카페는 점차 단골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고 민수 씨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민수 씨는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었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독하게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에 도전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은 창밖을 지나가는 풍경처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창문을 열고 새로운 공기를 맞이하듯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자연에 새 생명을 불어넣듯
우리 삶의 변화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겨울이 봄을 만나듯 고통의 끝은 새로운 행복의 시작입니다. 애벌레가 고치를 벗고 나비가 되듯 우리도 변화를 통해 고통의 제한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당신을 더 아름답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길을 찾듯 우리 삶의 변화도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고통의 바위를 피해 흘러가는 강물처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셋째, 가장 큰 힘은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다. 인생에서 진정한 힘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신을 제어하는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영희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영희 씨는 한때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 생활 속에서 자주 화를 내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영희 씨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큰 실망을 하고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영희 씨는 명상과 요가를 시작했고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조절하기 위해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습관을 바꾸기 어려웠지만 영희 씨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제어하는 힘을 기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결과는 매우 값집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충족감 있는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제력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키우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위해 독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마스터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생의 배는 끊임없는 바다 위를 항해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은 자신의 손에 쥐어진 방향타를 조종하는 능력입니다. 내면의 힘으로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풍부한 정원과 같습니다. 가장 큰 힘은 그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관리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삶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처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브러쉬를 통제함으로써 원하는 작품을 완성하십시오. 인생이라는 대리석을 조각하는 조각가처럼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은 끈을 잡는 손과 같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끈을 움직여 완벽한 조각을 이루십시오. 넷째, 내면의 평화를 찾는 자만이 진정으로 타인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 여러 길을 탐색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바깥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자만이 다른 이들과도 진정으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진 씨는 과거에 많은 대인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터에서는 동료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집에서는 가족과의 소통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진 씨는 항상 타인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친구의 권유로 명상을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수진 씨는 자신의 감정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원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로 그녀는 자신의 불안과 분노가 대부분 자신의 내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 감정들을 조절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얻기 시작한 수진 씨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도 점점 개선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갈등이 줄어들었고, 집에서는 가족과 더욱 소통이 원활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타인을 대할 때 더 이해심 많고 차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진정한 평화는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제어하고 내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외부 세계와의 평화로운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씨의 경우처럼 내면의 평화를 통해 자신의 삶과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잘 가꾼 정원처럼 관리하십시오. 내면의 평화로 가득 찬 정원은 타인과의 만남에서도 평화의 향기를 퍼뜨립니다. 마음이 맑은 거울과 같다면 그대와 만나는 모든 사람도 그 맑은 반사를 통해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조용한 호수처럼 평온할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 평화가 잔잔한 물결로 퍼져나갑니다. 내면이 조화로운 오케스트라처럼 조율되어 있을 때 그 음악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와 안정을 선사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 좀 더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건 정말 중요해요. 이 평화가 우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니까요.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는 게 그냥 조용히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잘 아는 것, 감정을 잘 다루는 것에서 시작되죠. 이런 평화가 있으면 일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문제들, 심지어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조차도 더 잘 대처할 수 있어요. 인생을 용감하게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건 남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면의 평화가 우리를 도와서 주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결국 우리 모두가 자기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을 직접 실행에 옮겨야 해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자신도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평화를 찾고 그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 보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